안녕하십니까. 머리털이 볼만하죠? 아, 자, 오늘은 해볼게. 이 마키다 DJ402 모델을 브러쉬도 갈고 아마추어 스테이트도 이제 한번 손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스테이트의 회전자가 이제 브러쉬가 닿는 면적이 있죠. 닿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이제 더러워졌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좀 닦아주도록 하고, 위에 있는 메탈 하우징에서 조금 구리스가 새서 그 부분에 좀 처리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친구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세갖고 브러쉬 캡을 하나 지금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라쳇 드라이버 신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라쳇 드라이버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맞아, 아넥스 라쳇 드라이버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것만 사기엔 배송비가 아까워서 지금까지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넥스가 참 물건이 좋은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좀 탐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그렇다고 드라이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위에 있는 메탈 박스를 분리를 해줍니다. 참, 예전에는 라쳇 드라이버만 있어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조선소에서는. 근데 요즘은 좀 아니네요. 확실히 라쳇 드라이버보다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엔 토센 라쳇 드라이버만 가져도, KDY 것만 가져도 진짜 좋았는데, 요즘 이 물건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자, 이게 메탈 박스고요. 안에는 아브라사의 어디 갔니? 아브라사의 고온 고열에 쓰는 이제 그 구리스를 충진해 줬습니다. 이걸 넣고 이제 그라인더를 돌리면 소리가 엄청 좋아져요. 기어박스에 이제 마찰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쓰는데 그냥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구리스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은 메탈 기어박스를 분리해 주고요. 그 다음 해줄게 일자 드라이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분리를 해줄 때는 여기를 이렇게 까줍니다. 뒤에 드라이버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 올린 다음에 이거를 뽑기 전에 꼭 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새 거인 상태의 카본 브러쉬일 때는 이 카본 브러쉬 이렇게 그냥 바꿀 거면 상관없는데, 바꾸지 않을 카본 브러쉬인데 이거 그냥 끼워진 상태로 쑥 뽑잖아요. 그럼 베어링이랑 부딪히면서 카본 브러쉬가 깨집니다. 카본 브러쉬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꼭 빼주시고 이 회전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회전자가 들리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회전자가 좀 더러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손보냐? 자,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포로 한다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세미를 쓰세요. 이수세미는 안에 연마제가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방금 그 더러운 상태의 이제 아마추어 스테이트 접촉 부분을 이렇게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닦아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슬슬슬슬슬슬슬, 그리고 자세를 바꿔서 한 번 더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쓱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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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이거를 쓰시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전 동관 용접할 때도 이 수세미를 자주 쓰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동관 용접 자체가 그 연마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진짜 거의. 지금 동관이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동관이 지금 더러운 상태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걸로 민다? 이렇게 깔끔하게 닦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닦였죠. 동관 용접할 때 이렇게 닦아주는 게 우습게 보일 수 있어도 리머링하고 이 연마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않고 꼭 이렇게 연마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연마를 할 때 사포로 하면 조금 이제 잡아서 돌릴 때도 힘들고, 이렇게 뭐 잡고 이렇게 뭐 바이스에 물려서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수세미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거 올린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해외에선 누가 올렸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메탈 기어 박스에서 조금 구리스가 누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에 부분을 깔끔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결착을 해주시면 누유가 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럼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는데 그냥 이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저기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러고 이것을 여기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똑 소리가 나게끔 들어가야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러면 이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넣기 전에 이 밑을 한번 닦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누유가 되거든요. 이게 누유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기어박스 자체가 워낙 뜨거워요. 이걸 쓰다 보면 그라인더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누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빡빡한 구리스를 좀 넣어줘야겠더라고요. 빡빡한 구리스를 넣어야 돼요. 여기를 좀 닦아줍니다. 구리스는 최근에 충진했기 때문에 오늘 모자람이 없어갖고요.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려나? 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네요. 구리스를 조금 충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쓰는 구리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구리스는 아브로에서 나오는 헤비 듀티 슈퍼 레드 베어링에 쓰는 구리스인데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품 사놓으면 500g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써요. 근데 한 번씩 어차피 그라인더에 한 번씩 충전을 하게끔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브러시리스든 브러시드인든 무조건 한 번씩 넣어야 돼요. 그때 간단하게 스패츌러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메탈 기어박스에는 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스패츌러로 조금 떠서 이번에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과유불급이라고 누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만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싹 닦아주고요. 8,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배송비까지 8,800원 정도? 근데 전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고온 고열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고압 고열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빨간색 그리스라 약간 우리가 알던 황색 그리스가 아닌데 하면서 조금 그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부감 느끼실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쁜 그리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게 있는데, 그리스는 다목적 그리스 막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한번 제가 넣었다가 피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건 넣으시면 질질 흐릅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건 절대 안 넣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로. 절대 안 넣는 걸 추천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생각. 자, 그럼 잘 닦았으면 이제 기어박스에 안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자, 기어박스에 넣었으면 이제 기어박스를 고정해야겠죠. 아이고, 일자였네요. 이 하이브로 드라이버가 원래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알라 했는데 남들도 하니까 조금 좀 뭔가 괜히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만 알고 싶었는데 이런 느낌. 자, 그러면 기어박스를 고정을 합시다. 잘 들어갔고요. 이건 나중에 손봐야겠구나. 자, 그리고 브러쉬를 장착해 줍니다. 브러쉬 방향은 당연히 숫자가 위로 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위로 가야 돼요. 숫자가 위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머리 꼬라지가 볼만하죠? 자, 그럼 숫자가 위로 가게끔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넣었으니 한번
가동을 해볼까요?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야, 소리가. 그리고 그리스 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을 닫아줘야죠. 이걸 닫고 안 닫고 차이가 뭐냐면, 이걸 안 닫아주면 나중에 이 안에 브러쉬 홀더가 있거든요. 브러쉬 홀더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브러쉬 홀더에 이제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브러쉬 홀더를 갈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아끼시려면 그냥 이걸 꼭 갈아서 이걸 꼭 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이게 없어지셨다면 브러쉬 홀더 캡이죠, 이거는. 이 캡은 꼭 하나 사주시는 게 좋아요. 얼마 안 하거든요. 자, 이제 끼웠고요. 자, 그러면 가는 건 얼마 안 걸렸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브러쉬 가는 영상이었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이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브러쉬 같은 거 안 버리셔도 돼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이 브러쉬가. 이거는 제가 이 브러쉬를 왜 갈았냐면 아무래도 좀 축이 뒤틀렸는지 이게 대각선으로 갈렸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중에 안에 분해해서 좀 닦다 보니까 이 브러쉬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싶어서 그냥 갈았습니다. 근데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 완전히 달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라인더로 평면으로 갈아준 다음에 다시 끼워서 어느 정도 더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일단은 혹시 모를,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진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걸 샀을 때 통에 그냥 이렇게 넣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야스리로 갈든지 뭘 갈든지 상관없으니까 한번 갈아서 한 번 더 쓰시는 게 아무래도 더 이득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이 아이를 교체했고요. 안에 브러쉬를 교체했고요. 이 DJ40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마키다 제품에서 참 부품 구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하우징도 따로 구할 수가 있어요. 메탈 기어박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부품은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좀 구형이라 이렇게 이 쪼는 방식이죠, 이게. 그래도 육각이 아닌 게 어딥니까? 육각이면 되게 귀찮은데. 자,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사이드 핸들 이게 은근 구하기 힘들어요. 가끔 어떤 제품들은. 근데 이렇게 요번에 전 구했습니다. 잃어버려갖고 다시 못 구할 줄 알았는데 구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만조 같은 경우에도 다 따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만조도 다 따로 구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DJ400 모델이고요. 이 친구는 브러쉬 갈기가 굉장히 편해요. 브러쉬 캡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만약 브러쉬만 갈고 싶으면 그 브러쉬 캡만 열어서 바로 그냥 브러쉬만 바로 바꿔 끼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다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고정자도 따로 구매하셔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점이 그 점이에요. 수리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러니까 수리점에 맡기면 뭐 한 6만원, 7만원 들 거 집에서 그냥 안에 있는 컨트롤러까지 팔거든요. 그 컨트롤러까지 싹 다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게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수리 비용이 수리하기도 간편하고 뭐 하는 거라고는 드라이버 조금 있으면 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키다 제품에서 유일하게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 하우징이 왜 이렇게 깔끔하냐면, 하우징을 최근에가 아니라 저번에 한번 갈았어요. 근데 이 하우징이 그때 너무 더러워서 바꿨거든요. 진짜 여기 드라이픽스 묻고 별게 다 묻어갖고 너무 더러운 상태여서 이제 한번 갈았어요. 그 다음부터 갈고는 이제 관리를 좀 했죠. 관리를 하는데 타일을 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라인더가 굉장히 더럽거나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그라인더가 굉장히 더럽죠. 근데 더러운데 드라이픽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지워져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리면 진짜 떨어지지도 않고 참 힘듭니다. 근데 앞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묻었을 때 빨리 닦아주면 좋겠지만 못 닦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집에 와서 WD를 뿌린 다음에 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다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저도 잘 껴요. 이 타일 하다가 잘라야 할 거 있으면 바로 켜서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진짜 자주 끼거든요. 이 플립에 굉장히 많이 낍니다. 이 플립 스위치에. 여기 위에도 막 먼지가 들어가고, 이 자체가 옛날 모델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뭐 막히는 게 없어요. 먼지가 그냥 여기로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분해해서 닦아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쇳가루도 그대로 다 들어가서 그 고정자 자석에 엄청 들러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주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잘 고장나지도 않고 꽤 터프합니다. 터프하고 RPM도 높고 이 그랩에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려요. 브러쉬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브러쉬 모델이 좋은 점이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이제 수명이 길다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유지보수가 간편한 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유지보수가 간편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유지보수가 간편한 게 일반인들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옛날 모델들은 이제 브러쉬 갈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모델들은 브러쉬 갈기가 편하게 나오는 모델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맡기다가 특히 그렇고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브러쉬리스로 나오고 유성 그라인더만 아직 브러쉬로 나오죠. 브러쉬로 나오죠. 이게 이거는 제가 무려 2000 몇 년도 2015년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죠. 근데 완전 쇠빙이죠.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사놓고 쓰질 않았어요. 얘가 세일해서 그때 13,000원에 그라인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3M에서 3M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 너 엄청나게 혜자였어요. 그냥 혜자 제품이었어요. 왜냐면 여비 브러쉬까지 주고 뭐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 제품이 되게 싸고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뭐 요즘 제품하고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입니다. 720W 제품이고요. 한국 3M에서 만들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그래도.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잘 안 쓰던 이유가 ES 산전 그라인더가 있었어요. 그 ES 산전 그라인더를 쓰다 보니까 계속 그걸 썼거든요. 근데 ES 산전 그라인더는 너무 오래되고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냥 수리하기도 하기도 뭐해서 안에 이제 전선만 잘라서 쓰려고 전선만 자르고 바로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을 근데 지금도 잘 안 쓰는 이유가 토글 스위치예요. 이게 전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이거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들고 토글을 끌라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토글 스위치를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얘 혼자 막 비보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 토글 스위치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굉장히 두려워요. 토글 스위치는 쓸 때마다 두려워요. 최근에 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은
배터리를 들고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배터리 여러 개, 배터리 한 2개 정도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짜 뭐 이게 이제 진짜 너무 오랜만에 꺼내서 완전 세핑이었는데, 세핑 이제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세핑을 꺼내서 이제 출력하고 이제 썼어요. 쓰는데 당연히 유선 그라인더니까 무선 그라인더 쓸 때랑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엄청 잘 잘렸어요. 엄청 자르는데 편했어요. 자르는데 편하긴 한데 내가 순간 여기만 계속 만지고 있는 거야. 여기 플립 스위치 있나 없나 이거 플립 스위치를 찾으려고 자꾸 막 이러다가 맞다 이러면서 되게 위험하게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꺼야 되니까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토글 스위치는. 그래서 별로 쓰고 싶지 않다, 이 3M은. 가끔 진짜 엄청 가끔 씁니다. 엄청 가끔. 최근에 타일 할 때 한번 썼어요. 뭐였지? 수전 홀 그거 사각 뚫어야 돼서 그때 한번 썼는데 역시 그냥 무선 그라인더 쓰는 게 있겠더라고요. 무선 그라인더가 힘이 조금 딸리긴 해도 아무래도 그 선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역시 막기다를 막 굴리기 좋아서 쓰긴 하는데 막기다보다 더 막 굴리기 좋은 애가 있긴 해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사실 저는 사이드 핸들을 안 쓰지만 그냥 사이드 핸들은 철공할 때 좋아요. 철공할 때, 사상할 때 좋습니다. 사상할 때 그때는 정말 좋죠. 사이드 핸들이 있으면. 사이드 핸들 없으면 이 기어박스를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어박스가 뜨거워요. 생각보다 엄청 뜨거워요. 하다 보면 이제 그 손이 후끈후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드 핸들이 있으면 조금 좋습니다. 근데 사이드 핸들 대부분 안 쓰죠. 저도 안 씁니다 사실. 어쨌든 이게 AG125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원래 얘를 버리려 했어요. 왜 버리려 했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제품의 최악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 최악의 단점이 뭐냐면 이 만조의 문제였어요. 이너 플랜지 그리고 플랜지 너트라고 하죠. 이너 플랜지하고 플랜지 너트라고 하죠. 근데 이 제품은 M10 스팬들이 아니에요. M10 스팬들은 범용성이 굉장히 좋고요. 5인치, 4인치 날 할 거 없이 그냥 웬만한 날은 다 끼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에 있는 이너 플랜지가 양용 이너 플랜지거든요. 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돌릴 수 있는. 디월트는 달라요. 디월트는 플랜지를 2개 줍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쓴 이 AG125 모델은 플랜지가 이 스핀들이 M14예요. 그 M14란 뜻은 이 나사가 훨씬 굵습니다. 일반 거에 비해. 자, 잠시만요. 자, 어느 정도 차이인지 보여드리자면 이게 M10 스핀들이거든요. M10 스핀들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M10 스핀들이 이 정도인데 M14 모델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인치 힘 좋은 그라인더, 7인치 그라인더에나 쓰는 이제 스핀들이거든요. 근데 힘은 진짜 좋아요. 저 스핀들이 들어갔다면 힘은 좋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플랜지가 이런 식으로 안 생겼고 이렇게 양용 플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까를 고민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걸 보시면 이 플랜지를 끼우고 뭔가를 이제 날을 끼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호환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엄청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마석을 끼워도 이게 이렇게 노니까 이게 항상 손이 엄청 떨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끼워도 진동 때문에 이제 또 빠지고, 그래서 처음에 더 이상 이 그라인더를 못 쓰겠다 싶어서 원래 이 그라인더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하는 제품을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디월트에서 M14 만조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 만조는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이 만조는 보통 안에 있는 이너 플랜지가 이 그라인더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 구멍에 맞는 구멍을 맞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너 플랜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 바깥에 끼워지는 부분이 이너 플랜지 역할을 해요. 이렇게 끼워져요. 드디어 이 떨림을 막아줄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얘를 쓰고 2년 만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얘를 쓸 수 있는 날이 왔군, 얘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왔구나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얘를 끼워서 써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왜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드디어 찾았다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이렇게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제 원형으로 돌아가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고장나지도 않은 그라인더를 버리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아무리 M14 플랜지를 찾아봐도 이게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디월트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디월트에는 이렇게 호환 플랜지를 팔더라고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디월트. 미러키의 생명을 구했어요, 당신이. 미러키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 미러키는 이제 제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이제 끼워서 한번 써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떨리질 않는 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아직 고장나질 않았어요. 얘가 고장이 진짜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미러키는 잘 고장이 안 납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터프해갖고 얘 자체가 공부를 굉장히 험하게 씁니다. 저도 엄청 험하게 쓰는데 집에 와서는 따뜻하게 내주죠. 밖에서는 엄청 험하게 씁니다. 근데 이 안에 먼지 좀 제거해주고 이제 그리스 좀 바꿔주고 하니까 모터 소리도 깔끔해지고 좋아졌어요. 정말 좋습니다. 이 안에 플랜지를 바꿀 수 있다는, 이게 맞는 플랜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바꾸는 건데 진짜 어렵게 찾았습니다. 드디어. M14 스핀들을 쓰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꼭 찾아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그라인더를 쓰면서 참 요즘 느낀 게 많아요. 그라인더가 참 두껍다. 요즘 이제 쓰다 보니까 느껴버린 거예요. 혹시 옛날 그라인더를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그라인더를 계속 제가 이 미러키 그라인더가 고장나질 않으니까, 고장나면 바꿀 텐데 고장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바꾸기도 뭐하고 계속 쓰고 있었죠. 저 맡기다도 고장도 안 났고. 그러다 이제 쓰다가 처음엔 얘를 버릴 심산으로 디월트 얘 네이밍 DCG409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플렉스볼트 어드밴티지죠. 디월트 모델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 뒤에 이너 플랜지가 따로 나와요. 두 개 호환, 그냥 양용이 아니라 두 개가 만조가 두 개예요. 안에 이너 만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갖고 계셔야 된다는 좀 귀찮은 점이 있어요. 분실할까봐 괜히 두렵잖아요. 어쨌든 이 제품을 사고 딱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를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냐, 밑에가 내 손목 굵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했어요. 아, 이렇게 얇다고? 하면서 이렇게 얇게 쓸 수 있다고? 그라인더를? 밑에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진짜 제 손목 두께예요. 이게 진짜 딱 제 손목 두께인데 딱 제 손목 두께인 거예요, 진짜로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와, 씨.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왜 진작에 이렇게 얇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브러쉬를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장이 길어지긴 했지만 밸런스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브러쉬 리스 모델을 이제 써보니까. 그리고 모터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브러쉬 모델이 좋습니다. 플렉스볼트 어드밴티지 모델을 산 이유는 플렉스볼트 배터리를 끼우면 힘이 더 세진대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어쨌든 이 영상 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제 채널명은 북북이 맞습니다. 북북인 이유는 토끼들이 화를 낼 때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저희 집 토끼들은 훅훅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서 문 따서 채널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북입니다. 원래는 토끼 채널을 하려 했거든요. 어쨌든 많이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